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미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약물 중독 의혹을 받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사지 말걸 개미들의 피눈물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CATL과 포드의 합작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55%고요. SOXL은 현재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 수익 구간입니다. 최근 SOXL이 급하게 하락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급하게 하락한 건 급하게 오르는 게 이치인 것 같아요. 어저께 9% 이상 상승했고 오늘도 1.7% 정도 상승 중에 있어요. 이번 달에 기업들이 실적 시즌인데요. 주가는 더 달릴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점을 넘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요. 1년 2개월 전에 100달러였었는데 벌써 5배가 올랐어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와 비교해도 상승의 폭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반도체 칩을 디자인한 것처럼 신약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래요. 엔비디아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 넘게 준비했대요.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부분 파월 부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행사인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무대에 올라 제약 바이오와 빅테크 결합의 시대를 예고했대요. 엔비디아는 JPM 개막 첫날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고 설계하던 방식에 대전환이 올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대요. 이날 엔비디아는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과 손잡고 신약 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공개했대요. 파웰 부사장은 생물학을 디지털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AI 신약 디자인이 가능해졌다며 컴퓨터를 활용한 AI 신약 디자인 산업은 매년 330조가 투자되는 연구개발에 엄청난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대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는 올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로 AI를 꼽았대요.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신약 개발 전주기는 기존 10에서 13년에서 6에서 7년으로 줄일 수 있다 하고요. 연구 개발비가 기존에는 1조에서 2조가량 들였는데 개발 비용을 6천억 원까지 줄일 수 있대요. 이제 세계의 산업은 모든 분야에 AI가 적용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에 맞춘 중국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래요. 8일 로이터 통신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는 작년 11월에 출시하기로 했으나 생산이 지연된 H20 칩을 2분기부터 양산해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대요. H20 외에도 엔비디아는 새로운 제안에 맞춰 성능을 일부 떨어뜨린 두 개의 다른 AI 칩 L20과 L2 생산도 계획 중이래요. 엔비디아는 중국 AI 칩 수출 제한 강화로 A800 및 H800의 대중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용 AI 칩을 개발해 투자하고 있는데요. A800과 H800 칩 자체는 미국이 처음으로 첨단 마이크로칩과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지 약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중국 고객을 위한 대안으로 소개됐는데요. 세미어 넬리틱의 반도체 사양 분석에 따르면 H20, L20 및 L2에서는 AI 작업을 위한 최신 기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컴퓨팅 성능을 감소시켰대요. 그래서 중국 수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해요. 월가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니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대요. 8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루비니는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며 미국이 경제 침체를 피할 것으로 내다봤대요. 이날 루비니 교수는 마켓워치 기고문에서 현대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기본 시나리오가 연착륙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플레이션은 2025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떨어지고 성장률은 잠재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또한 연준이 올해 1분기나 2분기부터 정책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증시가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런 연착륙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일론 머스크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간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측근들을 인용해 약물 복용이 현재 진행 중이며 LSD,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복용하고 특히 케타민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전했어요. 머스크의 약물 복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월에도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나 유흥 목적으로 케타민을 사용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대요. 머스크 측 변호사는 그가 비정기적으로 스페이스X에서 약물 검사를 받고 있고 한 번도 검사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외신들은 현재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 X 등 총 6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가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자산과 수만 명의 일자리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대요. 머스크가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세계적인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많이 퇴보할 수 있는 만큼 머스크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오너 리스크가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런 가운데 올해 기업 경영 실적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되고 있어요.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이 경제 호조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 예상을 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연구팀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상승과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으로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잠재적으로 더 높아질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어요. 연구팀은 이번 주 발표되는 2024년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봤어요. 아마도 이번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SOXL은 38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0.14% 상승을 했어요. 전저점을 아직 훼손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가가 더 떨어져 봤자 이제는 거기서 거기고요. 하락보다는 상승의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는 상승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9일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9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합리적인 신용 성장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은 인민은행은 경기 대응 및 조정을 강화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 및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대요. 노무라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양을 계속해서 도입했다며 중앙은행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대요. 퇴직연금 쏟아부었는데 차이나 전기차 ETF 마이너스 34% 피눈물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마이너스 55%예요. 마이너스 34%만 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는 새해 연초부터 부진한 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회장일이던 지난달 28일에 5% 넘게 급등하며 반짝 강세를 보였지만 연초 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새해 첫 주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이나 전기차 ETF 주가는 지난해 꾸준히 우상향했던 역대 최고점인 당시 2만원을 넘겼던 주가는 65% 가까이 빠져 7천원대까지 주저앉았는데요. 같은 기간 국내 2차전지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주도주로 등극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가 아프대요. 저 또한 뼈가 많이 아픕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한 개미들이 많았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다 보니 절세 효과를 노리고 연금 계좌를 이용해 해당 상품을 사들인 이들이 많았대요. 초기에는 주가가 크게 뛰어 투자자들의 웃음을 짓게 한 적도 있었어요. 2020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는 1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해 최고가를 달성했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우려로 부동산 중심의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며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중국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사실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가
역사적 저점에 있다는 사실이며 중국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 신에너지차 분야 지원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견고한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손실을 다 회복할 것 같습니다. 8일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지난 5일 미국 포드사 대변인은 물론 인터뷰에서 회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의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지난 12월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드와 CATL 간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래요. 상하이 증권보는 지난 6일 저녁 CATL 관계자가 양사의 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어요. 현재 시간 새벽 5시인데요. SOXL은 0.9%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